안녕하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취재하는 참TV 참PD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12시입니다. 오전에 밖에 나가서 생업 때문에 일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2시에 급하게 월요일은 나도 최고위원 요거를 제가 한번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토요일 날 경기 지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요일 날은 대전 세종시 합동연설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경기도 당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도당위원장에 기호 1번 김승원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2등은 강득구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는 도당대회만 올라갔고요. 편집을 한 4시간 정도 해서 주요한 것만 해보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델리민주 영상과 제가 찍은 현장 영상을 해서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방송국처럼 그게 쉽지가 않은데, 자, 경기도 지역 투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냅니다. 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민주당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월요일인데 12시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당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그러니까 일요일자 8월 11일자 업데이트 내역이 없습니다. 대전 세종시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일요일자는 아직 안 12시가 됐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자료를 공유를 해가지고 올려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가능은 하니까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은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투표했습니다. 36,505표고요. 대이변은 김병주 후보가 34,988표로 2등을 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37,728표로 3위를 했는데요. 각종 커뮤니티나 각종 유튜브 이런 걸 다 이렇게 보면 정봉주 후보의 지인들하고 만나서 한 발언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SBS 라디오 김태현의 무슨 방송인데 거기에 보수 패널들 2명 그리고 진보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낙연계 서영주, 그다음에 현 정의당 박원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요. 이 박원석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전화 통화했는데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거를 박원석이라는 정의당 사람이, 전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 그렇게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정봉주 의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커뮤니티라든지 당원대회에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지금 현재 리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누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전 세종까지는 지금 누계를 잡아보니까 2등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는 첫 번째는 조중동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그 정의당 했던 그 김원석인가 하는 그 사람이 둘이 싸움이 일어나겠죠.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녹취를 했을 겁니다, 아마. 요즘엔 다 자동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정봉주 후보가 쉽게 대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녹취 올리면 쉽게 얘기하면 조중동이 원하는 그런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투표는 첫 번째는 대의원들은 지금 투표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국 대의원들은 아직까지 전략투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의원들이 16%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서도 아마 팬덤이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전국 대의원이나 지역 대의원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주 후보가 2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추세가. ARS 국민투표가 또 30% 반영됩니다. 국민들은 사실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고 그동안 생각했던 대로만 진행을 하겠지만 아마 여기도 여파는 있을 겁니다. 관심 있게 보고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용들이 나오면 여기서 국민투표가 30%가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ARS는 투표 안 하신 분들이 다시 이제 ARS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당원들도 투표 안 하고 있다가 전체판 흘러가는 거 보고 마지막에 투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ARS 투표 전국에 제주도부터 전부 다 이 투표가 좀 엄청난 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서 아마 될 것 같고, 혹시나 정봉주 후보가 입장 표명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김민수 후보 수석 꼭 돼야 되겠죠. 김민수 후보가 수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등은 김병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솔직 담백하고 우리 서민들의 언어도 쓰는 사성장군 김병주, 이번이 좀 사이다를 좀 많이 날렸죠. 김민석은 전략가 분석가 이런 어떤 조직을 이끌 사람이고, 김병주는 최전방에 서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봉주 후보는 리스크가 큰데요. 이 아마 그 정의당 그 의원이 분명히 녹취했을 겁니다. 정봉주 의원이 지금 계속 가면 아마 그 사람이 녹취까지 공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봉주 후보가 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에서 작업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데, 아마 그 김원석인가 정의당 했던 그 사람이 아마 녹취를 공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이 뭐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녹취는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정치인들인데. 그리고 이제 4등 정봉주 후보가 어떨지 모릅니다. 4등이 지금 한준호 의원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그 4등을 했습니다. 26,325표. 그리고 대전에서도 2,330표로 4등을 했는데요. 세종에서는 다릅니다. 세종에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세종에서는 829표로 5등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현주 후보와 전현희 후보가 세종에서 693표, 723표입니다. 요 표는 5위, 6위 싸움인데 정봉주 후보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 아마 이 전현희 이현주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정봉주 후보의 그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이 샷컨 8월 10일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고 8월 10일 최고위원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1, 2위 김민석, 정봉주는 13,587표로 이제 표차가 이렇게 났고요. 3위, 4위 표차가
김병주 후보, 한준호는 1123표, 이현주 전현희가 249표로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민영배, 강선우 크게 의미는 없는데 강선우 후보는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사표심리,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사표심리 있지만 어쨌든 팬덤층은 끝내 다음 투표를 위해서 다음 투표할 때 이제 가능성이 중요하니까 강선우 후보를 찍을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표심리는 분명히 서울에서 100% 작용할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8월 10일 최고위원 누계를 해보니까 일요일이죠.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14,521표 이렇게 됐고요. 김민석 후보를 밀던 표들이 김병주 후보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현주 후보 표로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김민석 후보 표가 김병주 후보로 표로 가고 이현주 후보 표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한준호 후보 표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 1등 되는 것 같다. 이러니까 또 막 움직입니다. 요즘 당원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누구 찍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김민석 추석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한준호, 김병주 후보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민석은 1등을 만들어야 되고 한준호, 김병주는 무조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저도 제 생각입니다. 이 정봉주와 김병주 후보의 차이는 9,338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서울 지역에서 바뀔 것 같습니다. 김병주 후보가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이현주 전현희 후보는 표차가 305표인데 여기 아마 정봉주 후보 리스크 큽니다. 왜냐하면 5위, 6위도 이현주 전현희 후보도 정봉주 후보를 지지를 못해요. 같이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PPT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밌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8월 10일 날 토요일 경기 누계 이재명 대표는 89.14%고 김두관 후보는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투표율을 하면 좀 떨어지는 추세고 이재명 대표가 싫은 사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싫은 사람은 오히려 김지수 후보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뭐 민주당의 다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얼굴을 치우면 이렇게 이제 8월 10일 일요일 대전 세종 누계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90%를 넘었지만 89.19%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90% 정도 선에서 당선이 되는 게 적정해 보이긴 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18%고요. 정봉주 후보는 계속 떨어져서 15% 정도고 김병주 후보가 14%니까 비슷하게 왔죠. 한준호 후보가 13.69%인데 한준호 후보 입장에서는 김병주 후보보다 더 하고 싶겠죠. 앞으로 정치적 입지도 있으니까 뭐 대선 후보 간다, 뭐 총리로 간다 이럴 수 있으니까 요건 한준호 후보는 어쨌든 뭐 현재 느낌을 보면 대선 후보급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또 김민석 후보하고 또 경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준 후보는 74년생인데 51살, 50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대선 후보급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해야 되겠죠. 잘 싸우고 메시지도 잘 내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언론 개혁 하나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대통령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한준 후보는 인물이나 여러 가지 이 리스크나 이런 걸 보면 대선 후보급이 맞는 것 같고요. 김민수 후보 입장에서 다 뭐 욕심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김민수 후보는 오래된 후보라 리스크가 좀 있을 거고 한준 후보는 젊어서 현재까지는 리스크가 없는데 잘생긴 게 리스크다. 잘생긴 게 뭐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도 잘하는 것 같죠. 거기서 뭐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뭐가 있는데 이 서민들과 이 계층을 움직일 수 있는 핍박받는 사람들, 저소득층, 중산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어필을 하겠죠. 그리고 전북 정읍, 전북 전주 지역도 좀 어필을 할 것 같고 이재명 후보처럼 철학이 훌륭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모든 후보자들이 노동자의 어떤 심정, 핍박받는 사람들의 심정, 매일매일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심정, 세금으로 월급 매일매일 뺏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시대 정신까지, 기본소득이라는 시대 정신까지 만들어내는 이재명 후보는 쉽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8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8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을 목숨 걸고 지지하고 싶고요. 검증이 맨날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좋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여튼 최고위원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보시겠지만 79전이 최고위원 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던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대통령은 아직은 김영석을 아직도 엄청난 초보입니다. 즉각 철회하고 엄청난 초보고, 위한 인사 강행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반장과 동의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를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공부하는 중입니다. 요즘에 조회수를 많이 신경 못 쓰고, 켜야 할 것입니다. 8월 말 좀 지나서 이를 받아들이지 2단계 않는다면 또 3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민주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신을 지키기 위한 감사합니다. 조치를 더 취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4일